상당인과관계 손해 2009년도 개정협회 적하역학 버전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기 했었던 그 ICC ABC의 담보위험 조항이 이제 각 그 담보위험을 선택을 했을 때 1조에 어떤 약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디까지 해주고 뭐는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 사전 제작 강의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좀 구분을 해 놓았어요. 구분을 해 놓아서 그 어떤 피보 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을 주었는데 그게 당연히 직접적으로 행동에 의해서 액션에 의해서 영향을 준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 인과관계라고 하지 않고 영어 표현으로 이제 caused by라는 표현을 썼고 이 사건이 화물의 멸실 손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요인, 원인, 허릴에 대해서는 상당 인과관계. 그래서 합리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직역하면 이 뜻이죠. reasonably attributable.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영향을 준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났다라고 해서 그 화재가 정말 그 물품을 태운다는 것을 눈으로 객관적인 제3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뭐 불이란 게 나면 다 그렇겠지만 요즘 컨테이너선들, 대형 컨테이너선들이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23,000, 24,000 TEU급 뭐 이래요. 그러면 그 컨테이너선에 20피트짜리 컨테이너 2만 개에서 23,000개 정도가 실린다고 보여지는데 컨테이너 하나의 크기를 대충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서 컨테이너 주변에도 있던데 있어요. 컨테이너 대략적인 크기. 여러분들이 버스나 승용차를 타고 가다 보면 부산에서는 이 공도에 컨테이너가 많이 다니잖아. 그런 컨테이너 하나를 짧은 컨테이너 기준으로 2만 개 정도를 실을 수 있는 선박이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서 불이 났다. 한참 물론 경보기하고 다 달려있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자료 11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물, 피보, 목적물의 어떤 멸실이나 손상이 그 화재나 폭발하고 어느 정도 상당하게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보험자가 담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즉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보험자가 정말 요게 여기서 불이 번져서 뭐 불똥이 튀어서 어떻게 탔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어떤 뭐 사고의 어떤 뭐 원인, 화재의 원인, 폭발의 원인 이런 거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보험자가 담보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선 또는 부선 여기서 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이미 알 텐데 본선은 본선박이고 부선은 조그만 배, 라이터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증권 구약관 체계에서는 부선 약관이 따로 있었는데 신협회 적하약관, 개정협회 적하약관에서는 아예 말할 때부터 같이 얘기해요. 본선, 부선. 그 다음에 대표적인 해상 고유의 위험이죠.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예전에 구증권 구약관 체계에서는 over the sea, peril over the sea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여러분들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거지. 생각해보면 바다의 손이 되게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그래서 그렇게 peril over the sea나 해상 고유의 위험이나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고 명확하게 씁니다. 뭐라고? 자초, 교사, 침몰, 전복 이렇게. 그래서 자초 혹은 교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화물이 멸실 손상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자, 육상운송연구. 육상운송이 커버된 거죠. 기존에 구증권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구증권은 본문 약관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선적항에서 양육항까지 보험자가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오늘날의 해상보험은
그게 아니라 했죠. 육상 구간으로 확장되죠. 그래서 보험자의 담보 위험에 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육상 운송 연구가 뒤집히거나 전복되거나 탈선되거나, 뭐 탈선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기차 같은 걸 얘기를 하겠죠. 이 궤도가 있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본선, 부선, 운송 연구 다 포함하죠. 메인 선박도 들어가고 조그만 배도 들어가고 그리고 트럭도 들어가고, 네, 그런 것들이 물 이외의 타물하고의 충돌 혹은 접촉.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여기서 말하는 물은 그러니까 하수란다. 해수, 호수 혹은 하천수 아니면 운하, 그런 곳에 있는 물이겠죠. 배나 이 어떤 뭐 운송 연구가 물하고 부딪혀서 나는 손해? 뭐 운송 연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선박이 물하고 부딪혀서 나는 손해? 이게 좀 가망성하고도 연관되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 외고 다른 물체하고의 충돌로 인해서 데미지가 발생을 한다거나 뭐 로스가 발생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건에 의해서 상당한 인과관계를 통해서 하물의 어떤 멸실 손상이 발생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거죠. 자, 뭐 악천후 이런 거는 뭐 뒤에서 얘기를 다시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물 위에의 충돌에 그 얼음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빙산은 물이 아니다. 물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피난항에서 양하. 피난항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물품이 운반을 하려고 했던 선적항과 양육항이 아니고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최종 목적항에 도착하기 전에 피난 가는 것을 우리가 피난항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물건을 필요에 의해서 내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 내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일을 하다가 하물의 멸실 손상이 발생하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난항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손해는 아니에요. 피난항에서 양하를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하재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불이 났는데 23,000짜리 TU는 여기 배 끝에서 저 배 쪽 끝을 보면 누가 서 있는지 안 보일 정도로 길거든요. 길이가 400m, 500m 돼요. 그 23,000 TU 그 가장 큰 컨테이너선이 400m면 여러분들 감이 좀 안 오는 것 같아요. 롯데타워보다 좀 작아요. 길이가. 그럼 저 멀리 있으면 안 보여.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서 불이 났어. 배 뒤쪽에 불이 났는데 배에 불이 났다 해서 배에 불 난 그 사실만으로 그 배에 타고 있는 화물이 다 사고가 났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 멀쩡할 수도 있잖아. 그쵸? 중간에 그 바보가 아닌 이상 배에 불이 나면 하재 경보기가 작동을 하고 소화 장치가 작동을 하고 선원들이 달려올 거고 불 끄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불길이 잡혔어. 그러면 그 뒤쪽에 뭐 불 끄려고 난리를 쳐가지고 화물이 막 망한 것도 있겠지만 반대편에 멀쩡한 애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멀쩡한 애들까지 보상해 주겠다는 건 아니야. 이 상당 인과관계의 영향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이 말도 피난항에서의 양하라는 게 피난항에서 양하했다고 다 보상해 주겠다 그 뜻이 아니고 화물에 멸실 손상이 발생을 했는데 그 원인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았을 때 피난항에서 양하하다가 발생한 것 같다. 그러면 보험자가 보상해 주겠다 그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진, 하산, 분할, 악례. 이거 제가 사전제적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뭐 지진, 하산, 사실 이거는 육상지형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육지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긴 한데 어떤 일종의 천재지변으로서 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상에서 바다에서는 낙뢰로 인한 사고가 생각보다 많아요. 피레침이나 이런 거 다 달아놓긴 합니다만 원체 뭐 이게 배 자체가 철로 만들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낙뢰에 의한 사고들이 빈번하다. 자, 그 다음에 근인관계에 의한 손해. 요건 직접적인 거죠. 그래서 공동훼손 중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비용 손해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희생 손해가 들어와 있어요.
공동훼손은 희생손해가 있고 비용손해가 있습니다. 공동훼손이라는 상황에 직면해서 그런 공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거나 발생시키면 그게 비용손해고, 화물이나 선박의 일부를 희생을 하거나 뭐 대체를 하거나 뭐 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물리적인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걸 공동훼손 희생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여기서 ICC 뭐 B나 C에서 얘기할 때 그 근위각에 의한 손해 중에 첫 번째 오는 거는 비용 손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 손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합리적으로 행한 비상 조치에서 그 비상 조치를 통해서 발생된 멸실 손상을 지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얘기를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면, 제가 공동훼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훼손 희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물품을 희생을 하든 비용을 들이든 해가지고 그러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안전해진, 우리가 우리 모두의 위험이었는데 일부의 희생으로 나머지 전부가 안전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안전해진 나머지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각출을 해가지고 희생한 사람들의 어떤 비용손해나 희생손해를 컨트리뷰션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근데 그거 제가 그 설명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정산하는 과정이 일단 사고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일단 사고의 원인을 따져야 되고, 사고의 책임을 따져야 되고, 그리고 이게 공동훼손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고, 그럼 공동훼손이 성립된다고 판단이 됐으면 이걸 얼마만큼의 컨트리뷰션으로 다 나눌 건지를 또 따져봐야 되고, 굉장히 복잡 단단한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2년, 3년씩 걸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2년, 3년 걸리더라도 거기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협회 적하약관에 보험자가 담보하는 담보 위험에 공동훼손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건 뭐 때문이냐? 이게 정상적인 공동훼손에 의한 정산 과정을 거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희생된 사람이라고 칩시다. 희생된 사람이라고 치면 정산 과정을 다 거쳐서 나한테 돈이 돌아올 때까지 2년이나 3년이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지. 그러면 내가 ICC를 들어놓으면 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요 희생된 사람들한테 보험회사가 이 담보위험을, 이게 담보위험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적하보험을 근거로 해서 돈을 먼저 줍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3년 뒤에 정산 과정이 다 끝났어. 그래서 각각의 컨트리뷰션이 얼마다 해서 딱 정해져서 왔어. 요 돈은 누가 가져갈까? 심화 과정이에요. 요 돈 누가 가져갈까? 보험회사가 돈을 먼저 줬어. 힌트다. 이거 힌트다. 보험금 지급. 정산이 3년 걸렸어. 정산금이 나왔어. 요 정산금 누가 가져가? 보험회사가 가져가. 왜? 이유 배웠어요. 대위권. 보험자 대위. 왜 대위권을 행사합니까? 그 앞에 대전제가 있었죠. 뭐죠?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의 원칙. 그래서 우리가 10주 동안 빌드업을 한 거야. 이게 왜 여기 있습니까? 공동훼손인데. 그러면 반대로, 자, 이쪽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3년 과정의 그 결과를 거쳐서 돈을 줘야 돼. 돈을 줘야 돼. 살아남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뭐예요? 쉽게 말하면. 비용순이죠. 비용순. 이것 또한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손해와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투하. 자, 이거는 화물의 일부 선박의 부속품 이것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 그죠? 그래서 사실은 공동훼손이 있고, 그리고 공동훼손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투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공동훼손과 관련된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쉽게 바닷물에 이 화물을 버리거나 하는 행위가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일어난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싱 오버보드, 갑판 유실. 이게 이제 ICCC에서 담보되지 않는 건데 여기 동그라미 3번부터는 요거는 실제로 그 갑판 위에 있는 화물이 선박을 넘쳐오는 어떤 파도나 뭐 이런 풍랑에 의해서 유실되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판 위에 올려놨다가 없어졌다. 그걸로 다 갑판 유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워싱 오버보드잖아. 워싱이란 말이 있잖아. 이게 물에 뭔가 청소할 때 워싱이란 말을 이렇게 뭐 주로 세차할 때 쓰잖아. 세차. 차 씻을 때. 차에 먼지를 이렇게 씻겨내릴 때. 그래서 이 워싱 오버보드란 말 자체가 바닷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갔을 때 보험자가 담보를 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ICC에서는 담보되지 않는데 ICCC를 선택을 하면서 이 갑판 유실에 대해서 보험자의 보호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거를 JWOB라고 하는 특약을 들면 됩니다. 이게 이제 부가 조건, 추가 조건. 그러니까 보험이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다음 주 정도에 ICC ABC가 있잖아요. 요 ICC ABC가 보장하는 담보 위험을 넘어서서 보험자로부터 추가적인 뭔가 보장을 받고자 하면 피보험자는 추가적인 돈을 더 내고 특약을 들면 돼요. 그 특약 중에 하나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JWOB입니다. 그래서 ICCC를 들고 플러스로 플러스 알파로 JWOB를 하면 ICCC 자체는 워싱 오버보드가 보험자 담보가 아닌데 JWOB 특약으로 인해서 커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그냥 ICCA를 들어버려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굳이 ICCC로 보험 들 때와 ICCA로 보험 들 때의 그 차이, 솔직히 그 차이가 알면요, 여러분들 물론 그 화물의 상황이나 컨디션이나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걸 포괄보험으로 들었을 때와 개별보험으로 들었을 때의 좀 차이가 또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그럴 것 같으면 그냥 ICCA로 들고 말지 할 정도의 차이는 돼요, 솔직하게.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웬만하면 ICCA로 들어버리는 선택을 하지 이러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자, 그 다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 요것 또한 ICC-B에서는 보상이 되는데 C에서는 보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 호수물, 강물, 그리고 운하, 그런 데서 어떤 물이 운송용구나 선박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물이 젖거나 물이 침수되거나 할 때 발생되는 손해를 담보로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여기는 해수물, 호수물, 강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빗물은요? 빗물. 레인. 김태희 남편. 그건 어떡할 것 같아요? 똑같이 물에 젖지 않아? 컨테이너 안에 들어 생각해 봅시다. 바닷물이 들어가는 거랑 호수물이 들어가는 거랑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겨울이니까 좀 그런가 못 느낄 것 같은데, 겨울이니까 더 느끼나? 왜 이런데 그 아주 밖에 차가운데 쇠로 된 물품이 이렇게 있으면 새벽 같은 데 보면 만져보면 뭐가 있어요? 뭐가 묻어나요? 이슬. 컨테이너 철로 만들었죠. 컨테이너 안에 이슬 맺힙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밖에하고 컨테이너 안에하고 온도 습도 차이가 발생을 하면 컨테이너 내부에 이렇게 습기가 차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취지가 뭐냐면, 이 동그라미 4번이 세상의 모든 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겠다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뭘 얘기를 하는 거야? 바닷물, 호수물, 강물, 이거가 들어왔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보상해 주겠다. 빗물 없어요. 레인워터 없어. 습기, 컨테이너의 습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추락손.
화물을 선적 또는 양화 작업을 하다가 뭐 컨테이너나 뭐 포장 단위가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거나 뭐 해가지고 그 유닛이 그 패키지가 박살나는 거예요. 빡. 아니 저기 보면 여러분들 저 그 큰 부두에 가보면 겐츄리 크레인 큰 거 있잖아. 예, 거기서 운반을 하다가 운전자가 조작 미숙을 일으켜서 떨어뜨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담보해줘야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전손, 포장당 전손이, 그러니까 포장 단위당 전손. 그 옮기던 물건이 박살난 거. 예, 그거를 보상을 해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쭉 이야기한 ICC, ABC의 보장 범위, 담보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15번 슬라이드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2조 공동훼손 약관. 요 2조부터는 물론 뒤에 한 가지가 더 있긴 하네. 그 약간 스포일러인데. 어쨌든, 그 1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대체적으로 ICC A를 선택하나 B를 선택하나 C를 선택하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2조에 공동훼손 General Average Clause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훼손 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손해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뭐 특정한 법을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뭐 중복 범위 간섭에 따라 정산하고 결정한다. 요건 펌프로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쌍방과실 충돌 약관, 보트 투 브레임. 이거는 지금 또 설명하면 세 번째 설명하는 게 돼요. 여러분들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같은 내용입니다. 구협회 적하약관하고 신협회 적하약관에 동일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1조, 2조, 3조가 보험자가 담보하는 담보 위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고, 여기 오른쪽에 A, B, C 있죠? 당연히 동그라미는 뭐다? 보험자가 담보하는 담보 위험. X는 뭐다?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담보 위험. 면책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담보 위험을 봤으니까 이제 봐야 될 내용은 면책. 4조, 5조, 6조, 7조가 다 면책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4조에 그래서 제너럴한 exclusion, 그러니까 일반적인 면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자의 면책에 대해서 8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사건에 의해서 화물의 멸실 손상이 발생하면 아무리 ICC-A를 보험에 부복했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지 않게 되는 부분.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조.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no case다. 인슈런스 커버 안 한다. 밑에 있는 것들을 발생하면. 자, 뭐냐. 피보험자의 willful, 그러니까 이게 의지를 가지고 고의의 행위를 해서 화물이나 이런 데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면책된다. 자, 두 번째, 보험 목적물의 일반적인 통상적인 누손, 통상의 중량 또는 용적의 부족, 자연 소모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 보험 목적물이란 거를, 그러니까 이것 또한 좀 주의할 편인데, 예전에는 보험 목적물을 그 구협회 적하약관에서 뭐라 그랬냐면 구스 앤 멀천다이즈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상품, 제품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개정협회 적하약관에서는 더 밑에 여기 보면 4.2의 두 번째 줄에 보면 the subject matter insured 이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보험에 부보된 어떤 것, 그러니까 피보험 목적물이지. 보험에 부보된 그것, 뭐 something 이거지. 요렇게 표현을 해. 요런 표현 자체도 바뀌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이 통상적인 누선이나 중량 부족선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상무론이나 뭐 아니면 화물 운송론 시간에 충분히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벌크 화물들, 뭐 석탄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천연가스, 석유, 원유 이런 것들은 해상 운송 도중에
조금씩 새거나 증발하는 것들이 당연한 겁니다. 그 물성이 그래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자는 당연히 원래 물품이 그런 거기 때문에 면책이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운송에서 통상 발생하는 사고에 견딜 수 있도록 보험 목적물의 포장 또는 준비를 완전하고 적절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멸실손상 비용. 기본적으로 요 한 네 번째 줄까지 읽어보면 포장이나 준비를 잘못해서 포장을 잘못해서 발생되는 어떤 화물의 멸실손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또 단서조항이 있어요. 단서조항. 단서조항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포장 또는 준비가 피보험자 또는 사용인에 의해 실행되거나 이 보험의 개시 전에 실행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 포장이 잘못됐는데 이 포장 잘못된 게 피보험자가 잘못한 거. 그게 그렇게 발생하면 보험자 면책이라는 거지. 그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피보험자가 뭐 한 거 아니야. 피보험자는 정상적으로 포장 잘해줄 거라고 믿고 맡겼어. 근데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 피보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피보험자가 직접 했거나 피보험자가 의도했거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포장을 잘못한 게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4 보험 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기인한다. 물건 자체가 원래 문제가 있었어. 원래. 그죠? 그 다음에 4.5는 지연이 피보험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된 경우에도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자, 요게 중요한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 기억 못할 거야.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기억을 안 하고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구협회 적하약관에서 이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할게요 하고 넘어간 적이 있어. 그렇지? 못 찾겠다. 구협회 적하약관에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 말이 있죠. 자, 한번 말을 한번 곱씹어 봅시다. 지연이 피보험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된 경우에 상황이에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피보험 위험이 뭐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ICC, ABC의 1조에 있는 게 피보험 위험이죠. 피보험 위험으로 인해서 지연이 발생됐어요. 운송이 지연됐다는 거죠. 근데 그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된 멸실 또는 손상 또는 비용을 면책하겠다는 거예요.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뭐 있었어요? ICC, ABC 다 담보위험이었죠. 아직 1조에 있었잖아. 1조에. 요게 발생해서 지연이 발생했어. 지연이 발생해서 운송이 늦어졌어. 운송이 늦어져서 화물이 손상됐어. 그러면 보험자가 보상해주는 건 뭐예요? 요거 보상해주지. 화재에 의해서 리즈너블리 트리뷰터블 된 거는 보상해주죠. 근데 요거 때문에 운송이 늦어져서 그 늦어진 것 때문에 목적지에 늦게 도착해서 화물이 손상된 거, 이거는 보상을 해주느냐? 안 해준다. 면책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4.5에 누구한테 맞았어. 맞은 건 보상해줘. 맞은 것 때문에 병원 갔다 오느라고 늦었어. 그래 늦어서 문제가 생겼어. 그건 보상 안 해줘.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4.6 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파산 또는 재정상의 궁핍으로 인한 멸실 손상 비용. 본선의 소유자, 그러니까 선주지. 선주, 관리자, 용선자,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운송인이죠. 운송인. 선박의 운송인. 선박의 운송인의 파산, 재정상, 궁핍, 이것 때문에 멸실이 발생하고 손상이 발생하고 비용이 발생해요. 이거 보험자가 면책된다. 보험자가
면책된다. 보험자가 보상해주지 않는다. 단서 조항이 달려있어요. 다만 보험 목적물을 본선에 적재할 때 피보험자가 그러한 파산 또는 재정상의 궁핍이 그 항해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통상의 업무상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경우에 한한다. 피보험자가 선박의 소유자나 이 말 뜻이 뭐냐면 자 피보험자가 선박의 소유자나 운송인이 재정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운송을 맡겼어. 근데 파산이 났어. 그래서 파산 나가지고 화물이 멸실손상 비용 발생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보험자 면책이다. 보험자가 보상 안 해준다. 그럼 반대로 피보험자가 해상 운송하는 운송인이 상태가 안 좋은지 몰랐어. 겉보기에는 뭐 대단해. 겉보기에는 대단한데 겉보기에는 대단해서 맡겼는데 파산이 났어. 그러면 어떡한다? 보험자가 보상을 해준다는 요 단서 조항이 사실은 내가 따로 그걸 정리했는지 여러분 이게 잠깐만 요 단서 조항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 82년도 버전이 없었어요. 이게 스토리가 조금 있어. 스토리를 좀 설명을 하자면 이 4.6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구증권하고 구약관을 살펴봤잖아요. 구증권 구약관에 누가 뭐 운송인이 파산해가지고 보험자가 면책이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이게 신협회 적하약관으로 들어오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요 단서 규정도 2009년 개정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 내용을 공부할 때 쉽게 말하면 제가 그 학부생 때 여러분들 나이 때는 82년도 개정 사항만 있었고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이 2009년도 개정협회 적하약관이 등장을 했는데 나는 이걸 보면서 속으로 웃었어. 선주가 어떻게 망하지? 운송회사가 어떻게 망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보기 좋게 10년 뒤에 2017년에 2016년인가 보기 좋게 틀려버렸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한진해운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한진해운이 파산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오후 2시 정도잖아. 그래서 뭐 그 채권은행이 한진해운 파산 선고를 했어. 그 다음 날 있죠. 전 세계의 모든 한진해운 소속의 선박들이 항구에서 쉽게 말하면 봉쇄당해요. 계류당해요. 억류당해요. 어레스트 당해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왜? 한진해운이 파산을 왜 당했어요? 빚이 많은데 빚을 못 갚는 걸 파산을 하잖아. 한진해운이 망했어. 그러면 한진해운한테 돈 빌려준 은행들과 채권자가 있잖아. 이 사람들이 봤을 때 한진해운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 뭐야? 배죠, 배. 네, 그래서 배를 다 차업을 넣어. 그래서 전 세계의 각 항구에 회사는 오늘 망했어도 망하기 전에 뭐 출발한 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배들이 각 전 세계 모든 항구에서 스탑되거든. 운송을 못해. 한진해운이 망한 건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 한진해운 배에 엄청나게 많은 컨테이너들이 실려 있잖아요. 그럼 그 컨테이너들이 다 뭐야? 운송 지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이제 사람들이 해상보험과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 조항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 조항을 쓰게 될지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한진해운이 뭐 위기 상태란 걸 알았니 말았니 뭐 아주 복잡한 뭐 법정 다툼까지 가요 실제로. 근데 또 머리 아픈 건 뭐냐면 이거는 신약관에만 있잖아. 구약관에 없어. FPA, WA, AR로 든 사람들 있잖아. 거기도 없어.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그 사람들은. 왜? 면책 조항이 없잖아. 그것과 관련된 면책 조항이 없잖아. 보상받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신증권으로 든 사람들은 이제 골치가 아픈 거야. 이 면책이 인정이 돼버리면 뭐 쉽게 말해서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 때문에 2016년에 그게 있었거든요. 한진해운 부도 사태. 네. 한진해운이 망했고 현대상선도 지금 망했죠. 한번 이제 법정관리로 들어갔죠. 법정관리 들어가서 회사 이름이 HMM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경제뉴스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HMM이 지금 현재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고 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고 산업은행은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그러니까 구매를 하고자 하는 HMM을 구매하고자 하는 두 개 업체가 있는데 한 군데가 닭고기를 파는 할인, 그리고 또 한 곳은 참치 파는 동원. 맞아요. 그 우리 학교의 그 동원 장보고관의 그 김재철 회장님이 경영하시는 동원. 그러니까 참치 회사와 치킨 회사가 지금 H&M을 놓고 싸우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두 회사를 단순히 참치 회사와 치킨 회사라고 말하는 건 되게 미안해요. 엄청나게 큰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때 2016년에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때 그 엄청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엄청 뭐 이것저것 일들이 많아서 내가 기억을 다 하는데, 그때 한진해운 현대상선만 망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웬만한 컨테이너 선사, 벌크 선사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한해운도 경영 위기를 겪어가지고 SM그룹이라고 있어요. 에스파 소속된 SM 말고 그 대기업 집단의 S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SM 우방 거기로 대한해운은 넘어가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이 기업명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STX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STX가 가지고 있었던 펜오션이라는 벌크 회사가 오늘날 누구한테 가 있냐면 하림한테 가 있어요. 하림이 그래서 닭고기 회사가 아니야. 우리나라 한국에서 제일 큰 벌크 선사가 하림 소유예요. 그래서 그 하림이 벌크선 알죠? 여러분들 벌크선, 그 부정기선, 한국에서 제일 큰 벌크 선사가 하림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뭐까지 먹으려고 하는 거야? 컨테이너 선사까지 먹으려고 하는 거야. 동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원양 선단을 갖고 있어요. 뭐 잡으러 다니면 참치 잡으러 다니는. 우리나라 시장 좁은데요. 이 웃긴 게 또 동원이 미국의 참치캔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의 모 기업이야. 미국에서 팔리는 참치캔에. 그러니까 참치로 그냥 뭐 거의 뭐 대업을 이루는 회사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참치 선단에서 컨테이너 선단으로, 여기는 벌크 선단에서 컨테이너 선단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요즘 물류 업계의 가장 큰 이슈. 그래서 HMM이 지금 한 세계 한 8위, 9위 정도 되거든요. 한진해운이 잘 나갈 때는 탑5 정도 안에 들었어요. 전 세계 그 선사들 중에서.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니 세계 5위 선사가 망하고 밑에 있던 기업이 성장을 해서 세계 8위 정도 됐으니까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는 세계 1, 2위가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 전기 컨테이너 선사라는 게. 그래서 내가 왜 이 보험론 시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긴 약관. 그 전까지는 이런 약관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까먹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면책 규정은 여기 밑에 또 단서 규정이 하나 있죠. 부속응역 있는 계약에 따라 선의로 보험 목적물을 구입한 자, 구입한 것에 동의한 자, 보험계약이 양도되어 그 자가 이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요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였어요. 그 수출자가 한진해운이 상태가 메롱인 걸 알고도 보험을 들었어. 근데 한진해운이 메롱이 됐어. 그러면 보험자가 면책된다 그 얘기잖아. 지금 알고 그러면 면책된다 그 얘기잖아. 근데 얘가 수출자인데 CIF야. 그래서 보험증권을 양도를 했어. 누구한테? 수입자한테. 그럼 이 수입자는 뭐예요? 선의로 보험 목적으로 구입한 자 또는 보험계약이 양도된 자, 이 사람이잖아. 이 사람한테까지 책임이 넘겨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의도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야? 그러니까 이 면책 규정이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이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뭘 뜻하는 거예요? 면책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면책 안 한다는 얘기죠. 면책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얘기.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4.7 어떠한 자의 불법 행위에 의한 보호 목적물 또는 그 일부에 발생한 고의적인 손상, 파괴. 이거 이제 그 사보타지 아니에요. 고장내고 일부러 하는 거. 자, 4.8 이거는 제가 사전제재방에서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원자력, 핵분열, 융합, 기타 이와 유사한 반응, 방사능이나 방사성 물질을 응용한 무기.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거 뭐예요? 핵폭탄. 핵분열이 그 오펜하이머가 만든 그죠? 핵분열탄이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 핵융합은 뭔데? 이게 수소폭탄이죠. 그렇죠? 차르본바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멸실 손상 비용. 봐봐요.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철두철미한지. 그런 무기가 터지면 직접적으로 사람이 죽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여러 매체를 통해서 뭘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방사능에 의한 비폭이라든지 폐해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 그래 적어놨어? 직접 또는 간접적 발생한 멸실 손상 비용. 그러니까 보험회사 되게 철두철미해. 이런 약관 같은 거. 자, 그래서 일반 면책의 내용들이 앞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어떤 고의적인 불법 행위와 통상의 누손, 그래서 뭐 액체류가 되겠죠. 액체가 이제 조금씩 새거나 하는 거, 뭐 이런 어떤 연결부라든지 파이프라든지 밸브라든지 그런 데서 조금씩 셀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곡물이나 유류, 기름 이런 것들이 이제 건조되거나 증발되거나 휘발되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자연 소모 될 수 있습니다. 부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물성이 그래요. 물품의 성질이. 그래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포장이나 준비 불충분 부적합. 당연히 포장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고, 고유의 하자나 성질이 있는데, 고유의 하자나 성질을 제가 앞에서는 물품의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거를 조금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쭉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부패, 그죠? 변질, 변색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상이라는 컨디션, 가혹한 컨디션 하에서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너무 가혹하고 장기간에 항해를 하다 보니까 화물에 대해서 부패하거나 변질되거나 변색되는 일들은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준비가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한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선창 내 습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컨테이너 안에 습기 창고. 지금 여기 4번 동그라미에 고유의 하자나 성질을 해놓고 스웨트 해가지고 젓는 걸 얘기를 해놨잖아. 이 젓는 걸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 지금 우리 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면책이에요, 면책. 바닷물이 들어오고 강물이 들어오고 호수물이 들어와서 컨테이너가 젖거나 하물이 젖는 거는 보험자가 커버를 해주는데, 선창이나 컨테이너에 습기 차가지고 그 습기에 의해서 젖는 거는 보험자가 면책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녹, 곰팡이. 아니 그러면 습기 차는 걸 어떻게 해요? 포장을 잘해야 되겠죠. 포장을. 컨테이너 안에 습기가 차더라도 그 하물이 혹시 수분이 들어오면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뭘 해야 돼요? 탈취제를 넣어놓다든지, 뭐 그
물먹는 하마 같은 거 있잖아. 그걸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비닐로 싸든지 아니면 진공 포장을 하든지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포장을 제대로 해야 돼요. 자, 녹이나 곰팡이 그런 것들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자연 발화, 자연 증발 이게 화학적 성분이 불안정하면 운송 도중에 지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외부적인 충격이 없어도 뭐 온도나 뭐 습도나 이것 때문에 뭐 불이 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보험자가 책임지지는 않는다. 자, 딜레이. 근데 이거 그냥 지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설명했죠. 이거를 면책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면책이다. 자, 그 다음에 선박 소유자의 도산, 금전상의 채무 불이행 이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원자핵 분열 있었고 불법행위, 의도적인 생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라는 거고 시간을 보니까 다 이거 못하겠는데 면책 조항도 그래도 몇 가지는 아니다. 우리 다음 거를 생각을 하면 그래도 할당하고 자 5조 볼게요. 불례항, 부적합 이거 한번 설명했다. 그죠? 뭐라고? unseaworthiness. seaworthiness가 뭐라 그랬어요? 가망성을 했죠. 근데 앞에 부정 접두가 붙었어요. un. 그럼 뭐예요? 가망성이 없는 거지. 뭐가? 선박이. 선박에 가망성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보험자가 면책하겠다고. 그럼 자, unseaworthiness and unfitness예요. 우리가 fitness는 들어봤지. 뭐예요? 그 헬스장을 피트니스라고 하죠. 피트니스 센터. 근데 여기는 뭐예요? 그 적합하지 않다. unfitness 하면 이게 부적합하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가망성을 갖추지 못했고 적합하지 아니해서 생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내용이 제5조에 있는 불례항, 부적합, 면책. 불가망하니까 내가 발음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불례항. 자, 피보험 목적물을 적재할 때 어떤 선박, 부선에 불례항이나 피보험 목적물의 어떤 부적합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 첫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에 누가 알고 있다? 피보험자가 알고 있다. 알고 이랬다는 거야. 모르고 그러면 뭐 넘어가는데 알고 그랬어.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피보험자가 인지하고 있으면 어떻다?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피보험자는 당연히 화물을 운반을 하기 위해서 선박은 당연히 가망성을 갖춘 선박에 운송을 의뢰해야 될 것이고 화물의 경우에도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어떤 용구를 사용을 하거나 적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 조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원문을 보면 선박 또는 부선의 불가망 그리고 또는 보험 목적물의 안전 운송을 위한 선박 또는 부선의 부적합 여기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1.2 여기 제5조 면책조항의 두 번째 사안에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본선 또는 부선의 불가망 부적합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뭐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컨테이너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컨테이너나 운송용구 거기가 어떻다고? 부적합하다. unfitness. 왜 unseaworthiness는 없습니까? 컨테이너를 바다에 띄워가지고 항해를 하진 않잖아. 그죠? 선박을 바다에 띄워서 항해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컨테이너나 운송용구는 unfitness만 얘기합니다.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 여기 밑에 5.2에 의도하지 않은 제3자가 이 보험증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하지 않고 보상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5.3의 내용은 이 불가망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묵시담보 위반 묵시담보 위반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권리를 포기한다.
몫이담보 위반이 발생하면 뭐 그렇다는 건데 몫이담보 위반이 발생할 일 잘 없죠. 자, 그다음에 전쟁 위험 면책 약관이 있는데 요것만 포인트로 얘기할게요. 27번 슬라이드에 있는 전쟁 위험 면책 약관은 ICC-B와 ICC-C의 제6조 전쟁 위험 면책 약관. 그리고 28번 슬라이드에 있는 면책 약관은 ICC-A에 있는 면책 약관입니다. 뭐가 다르냐? 사실은 좀 이렇게 하니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ICC-A도 6.1이 있고 6.3이 있습니다. 근데 이 ICC-A에 그러니까 ICC-B와 C의 6.1을 보면 그냥 capture, seizure, arrest, restrain, or detain 이렇게 쭉 나가잖아. 근데 여기 뒤에 ICC-A에 있는 detainment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해적 행위를 제외한단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ICC-A는 해적 행위를 제외한대. 면책 약관에서. 그러면 ICC-A는 해적 행위를 보상해준다는 뜻이야? 안 해준다는 뜻이야? 면책에서 제외했죠. 보상해준다는 얘기야. B하고 C는 없잖아. B하고 C는 없잖아. B하고 C는 그럼 무슨 얘기야? 해적 행위는 면책이라는 얘기인데 ICC-A는 해적 행위는 뺀대. 면책에서 뺀대. 담보위험에서 뺀다는 얘기가 아니라 면책에서 뺀대. 그럼 면책에서 빠지니까 ICC-A는 어떻다? 해적 행위로 발생되는 억지 억류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동맹파업 위험 면책 약관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구증권이나 구약관에 있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7.3하고 7.4만 볼게요. 얘 추가된 애들이야. 7.1하고 7.2는 똑같아. 소요, 뭐 11 커머셜 똑같아. 7.3에 뭐가 있어요? 테러리즘. 이거 2009년에 만든 개정협회 적하약관입니다. 서양 세계에 여러분들은 거의 뭐 동양권이니까 아시아에 있을 거나 유학을 가도 지금 거의 아시아권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있는데 서구 사람들,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어떤 트라우마 같은 사건이 9.11이야. 9.11 테러.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모든 국제 무역과 관련된 협약이나 협정이나 이런 걸 보면 이런 어떤 테러리즘과 관련된 조항들이 거의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7.3의 일체의 테러 행위와 관련해서 보험자 면책. 뭐야? 쉽게 말하면 비행기를 몰고 빌딩을 들이받고 이런 일들이 사람의 어떤 이성과 합리적 판단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들이죠. 이거 면책된다. 자, 그 다음에 아예 7.4에는 이 말까지 넣어놨어요. 뭐예요? 정치적, political, 사상적, ideological. 이 발음도 어렵다. 그 다음에 종교적. 뭐예요? 그거 있잖아. 왜 뭐 자살 테러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화물의 멸실손상 비용에 대해서 보험자는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책 조항들을 4조, 5조, 6조, 7조. 그래서 4조에 일반 면책이 들어가 있고 5조에 unseaworthiness, unfitness. 그 다음에 6조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구협회 적하약관에서도 봤던 전쟁 위험에 대한 면책. 그리고 7조가 동맹파업, 폭동, 소요에 대한 면책인데 여러분들이 신협회 적하약관, 개정협회 적하약관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6조의 경우에는 해적 위험을 여기 지금 제가 표현을 안 해놨어요. 이 표는 지금 다 X잖아. 다 X라는 얘기가 뭐야?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뭐만 빼고 다 책임지지 않는다인데 여기도 지금 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전쟁 위험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이제 각주 표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별 표시를 해놓으세요. 해적 얘기가 포함이 된다. 그리고 밑에 동맹 파업에는 테러리즘하고 뭐가 들어갔다? 정치적, 종교적, 어떤 신념적인 어떤 자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마칠게요. 네.